안녕하세요.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승부조 선시간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일단 우리 보유 종목들 한번 복귀 한번 해보고 월요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요즘에 댓글 달린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한문의 그 승부조 5선 이 취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막 어떤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추천 종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취지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시장의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면서 어, 자기의 트레이딩 능력의 폭을 키워 나가는 그런 공부하는 강좌인데 이것을 그냥 신용 미수까지 써가면서 막 풀로 매수를 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승부조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무슨 추천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그냥 사라 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딩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아유,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떤 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우리 강좌의 취지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복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공략하고는 미션 종목들을 공략해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항시 복귀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또 뭐 예측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됐는지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안 됐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복귀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공략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자, 첫 번째 종목 봅시다. 우리가 금요일 날 미션 종목이 에코마케팅, 넥스트리밍, HD 프로, 그리고 이즈미디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에코마케팅부터 한번 봅시다. 에코마케팅은 지금 상방으로 가려고 몸을 틀은 양봉을 탁 띄워놓은 종목이다. 근데 날짜가 금요일이니까 바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니까 두 가지 측면 가는 쪽과 음봉을 줬을 때에 눌러줬을 때의 어떤 대처 방법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자 이랬는데 만일에 음봉을 눌러줄 때는 이쪽 폭이 8에서 9% 정도 8% 정도 되니까 분할로 해서 음봉을 내려줄 때는 이쪽 캔들 안에서만 분할로 해준다. 그 대신 23,000원을 깨면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중간 라인까지는 우리가 분할로 한다고 치면 한 4%대나 이 정도 분할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잡아놓고 여기를 안 깨고 상방적으로 틀어주면 보유를 하면서 한번 볼 수 있다. 음봉을 내려주는데 크게 또 내려주진 않았죠. 에코마케팅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뭐 그렇다고 기관들이 팔고 그런 건 없었네요. 보합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1%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마이너스 1.5%로 맞췄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별 재미없이 그냥 놀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벌써 거래량이 23만 주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큰 거래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앞에 놔두고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 앞에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음봉을 내려주면 분할로 차근차근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쪽으로 봐줘야 되겠죠.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넥스트리밍 양봉이 두 개가 탁 치키 세우면서 뒤에 양봉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다.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한 번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두 개의 시나리오를 짜고 음봉이 내려줄 때는 이런 형태의 음봉을 기대를 하고 분할 계획을 잡을 것이고, 상승을 하면 달아붙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됐는데 대체로 뭐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올라가는 스타일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거래량이 거의 없네요. 그죠? 10만 5천 주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짐 종목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네. 이런 스타일이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꾸역꾸역 하는 이런 게 무섭습니다. 거래량이 탁 터질 때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둘 중에 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은 이렇게 천천히 거래량이 없으면서 꾸역꾸역 가는 이런 종목이 참 무섭죠. 일단은 새로운 또 신세계에 또 발을 하나 딱 걸친 셈이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미끄러지며 본전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스윙으로 방식이 있지만은 상업문에서는 진입을 해서 수익을 안고 있을 때만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실이었을 때 안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일단 뭐 이 종목은 향후 모습이 어찌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에 HD 프로. HD 프로도 모습은 나쁘지는 않았네요. 근데 약간 변동이 있죠. 호가가 워낙 얇은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죠. 시가는 플러스 0.9%, 뭐 나쁘지 않았네요. 고점이 플러스 8%, 그리고 저점이 마이너스 3%, 그래 종가상 플러스 4%. 아주 뭐 나름대로 뭐 바빴네요, 혼자서. 그죠? 한번 봅시다. 틱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합에서 출발을 거의 보합 근처에서 출발했죠. 0. 몇 프로 출발했으니까 가지고 일단 여기 8%대까지 일단 이 9시 반 끊어 봅시다. 이렇게 딱 보면 아침에 좀 많이 세워줬네요. 그죠? 세워줬다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미끄러지고 보합을 깨고 내려서 마이너스 3%대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8%대까지 갔으니까 여기서까지가 90, 뭐 11, 2%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3%대에서 또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4%대 갔으니까 거의 한 8% 가까이 또 폭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그 HDV를 설명하면서 제가 만일에 양봉으로 안 가고 음봉으로 치료주면 받아 좋은 쪽으로 1차로 한번 잡아줘 보라 했는데 일단 뭐 그 근처까지는 내려온 것 같네요. 그죠? 여기가 7,000원이니까 살짝 깼네. 뭐 까지 받아주고 올라갔네요. 근데 이런 종목 참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양봉을 크게 세워준 놈이 갈 때는 꾸역꾸역 잘 가는데 꼭 저 넥스트림이나 이런 모습처럼 가져야 되는데 큰 탈이 없이 가져야 되는데 이놈은 호가가 약하니까 막 쥐 흔들리죠. 쥐 흔들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 만일에 보유를 해서 가지고 있더라도 뭐 수익을 챙길 분들은 뭐 당연히 챙기면 되겠지만은 나는 이걸 좀 보겠다 이래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 팔고 가지고 있었겠죠. 아침에 더 갈 건가 보다라고. 근데 가지를 못하고 도로 내려와서 시가를 깰 때는 제가 항시 말했죠. 아까워하지 말고 본질은 항시 기본으로 대응을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또 이 근처에서 음봉을 줄 때 진입을 해서 다시 보유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데이 수익으로 볼 때는 일단 데이 수익은 성공을 했죠. 보합에서 8%면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 먹고 땡하고 9시 반에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그것으로 만족한 거고,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일단은 본질은 해야 되겠죠. 예, 그래 여기에 못 들어갔으면 이 종목은 더 진입을 해서는 안 될 장면이죠.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신 분은 보유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 뒤에 부분에는 거래를 안 해야죠. 초보분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매일 강조를 하죠. 9시 30분 적어도 10시까지는 마무리를 해라. 초보분들은 마무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매일 말하는 그런 것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오늘 10시인데 뭐 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있다. 그럼 매도하고 뭐 마무리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9시 반에 9시 반 정도 되면 마무리해라더라. 그러면 9시 반 정도 돼서 요 조금 미끄러졌다 다시 올라왔을 때 한 7% 됐겠네. 6, 7% 여기 지점이. 그럼 그냥 챙기자. 한 5%라도. 그럼 뭐 그날 매매는 잘 하신 거죠.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또 음봉에서 진입해서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려고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초보 분들은 제가 항상 말했죠. 아침 시간에만 승부를 보라. 이거는 강자지 돈을 벌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지금 우리 강자의 가장 목표는 아침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승부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왜 우리가 아침 시장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될 수 있으면 오후장에는 손을 안 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가 크죠. 자, HD 프로는 뭐 지켜봐야죠. 이제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만약 이쪽 부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한 8% 정도 포기 되니까 뭐 여기까지 다시 또 밀고 내려오면 본전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즈미디어. 이즈미디어는 오늘 뭐 댓글을 보니까 장 시작 전에 그 대주주 지분 매도 공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공부 아닙니까? 장 시작 전에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공시가 턱 나오면서 대주주가 5% 정도 팔았다. 그건 일단 대주주가 팔았다는 것은 그건 시장에서는 일단 안 좋게 평가를 하죠. 예, 어떤 이유든 간에 대주주가 자기 곳간에 있는 곡시를 팔아버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 좀 불안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 보면 한 내려온 폭이 한번 봅시다. 한 마이너스 0.8%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 미끄러졌다가 마이너스 5%대로 맞췄거든요. 이제 딱 뭐 대주주 영향을 받은 만큼 딱 떨어졌지만은 일단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이 조봉은 급하게 서둘 것 없는 종목이다. 꼭 한 번 더 해볼 요량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쌀 때 요 만원짜리 보이네요. 여기 만원 보이네. 이 정도 수면 오면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대주주 지분 매도는 안 좋게 보지만은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안 좋게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일 속이 편하죠. 그런데 이제 요 기관들 보면 기관들은 또 이날 또 많이 샀단 말입니다. 요 근래에서 최고로 많이 이제 샀거든요. 그죠? 이틀 동안 사왔는데 떨어지니까 또 샀겠지. 자기들도 뭐 사야지 뭐 들어간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큰 움직임이 없다. 개인들은 이제 뭐 겁이 나누니까 그냥 확실히 팔았죠. 개인들은 이렇게 막 21만 주 이렇게 팔았는데 교인들은 뭐 그제부터도 계속 팔아왔습니다. 팔아왔고 기관들은 받아왔고 이제 올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단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보고 꼭 한 번 더 할 거라면 뭐 많은 정도 이런 정도 오면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기관들이 또 뭐 양끝 밀어붙이면 또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다시 살아있는 종목이니까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미래에셋벤처.
이날에는 기관들은 손은 안 댔네요. 손은 안 댔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 있던 나머지 개인들이 좀 종목을 사기 샀네요. 플러스 1%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2% 떨어지고 종가상 플러스 1%를 맞췄다. 큰 별 움직임은 없었다. 아래 폭이 3% 폭이면 사실 뭐 큰 의미 없는 폭이죠. 예. 큰 의미는 없이 움직였지만 상당히 이 마지막 종가의 흐름이 참 좋았죠. 이 마지막 시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여기서 딱 맞췄는데 일단 이런 구조의 그림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딱 보유를 하고 이런 스타일은 보유를 하고 이 폭 자체가 3%밖에 안 되니까 이 폭 자체가 3%밖에 안 되니까 그래 나는 뭐 그냥 이제 7내는 나오겠다 약절하고 이렇게 뭐 편안하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전에 이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을 깨면 난 도망 나오겠다 뭐 그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분할하신 분들은 뭐 분할했다면 거의 보합 근처에는 뭐 맞추지 않았겠어요. 시가 플러스 1%대니까 1% 넣고 마이너스 2%대니까 2%에 또 한 번 더 넣어주고 뭐 종가상 플러스 1%를 맞췄으니까 뭐 오히려 수익권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보합 수준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꼬리에 해놔도 큰 폭의 손실은 아니죠. 여기서 살아나면 좋다. 근데 지금 조금 체질적으로 약간 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 문제겠죠. 이날은 기관이 손을 안 댔는데 뭐 요즘에 뭐 키워드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자, 아직은 4월달에 월 초입니다. 내일이 이제 4월 8일인데 자, 월요일날 공략 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ST 한번 봅시다. 크게 이 날짜에 거의 17% 종가상 맞췄는데 그냥 뭐 거의 꼬리가 없이 그냥 밀어붙인 자 그런 스타일인데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담았네요. 보니까 54만 주를 내요.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더니 유달리 금요일 날은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 밀어붙인 시점이 우리가 선정을 한 이유는 뭐 이런 데서 밀어붙였다, 뭐 이런 곳에서 밀어붙였다, 이런 곳에서 밀어붙였다. 그럼 뭐 이래저래 그래 급할 게 없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래 하겠는데 이 지점이 한번 줄여보면 지금 딱 전고점 목을 딱 채고 있는 지금 이 지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이놈들을 50 몇만 주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낼 심사이면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돌파를 했죠. 여기는 돌파를 하고 자, 이 지점을 이제 딱 목을 딱 잡고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이죠, 그죠? 그게 다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하는 어떤 그런 맥점에서 50 몇만 주를 집어넣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 시간에서는 1.0% 올랐다. 그러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이제 내일 여기 음봉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꾸역꾸역 양봉을 담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것은 거의 기관들의 이제 목에 달려 있죠. 왜냐하면 거의 개인들은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야물게 마음을 먹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양봉을 세워줄 수도 있고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일에 음봉을 내린다면 이게 지금 캔들이면 분할로 잡자 이래 하겠지만은 이 17%짜리 18%짜리 그 양봉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음봉을 내릴 때 받아서 분할로 받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음봉을 내리면 일단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 종목이죠. 차라리 양봉을 올려줄 때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즉, 이 말은 보합이나 1%대 뭐 이런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손을 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차라리 3%대를 딱 확실히 잡아주고 3%대 안에 수급이 탁 쌓여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밑바탕을 딱 깔아놓고, 즉 3% 깨면 난 3% 잘라줘도 난 도망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잡고 가는 게 속이 편타는 거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데서 보합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시달리느니 차라리 더 주고 사는 게 더 좋죠. 예. 이거 한번 봅시다. 다음은 파트론 한번 봅시다. 파트론은 잘 가는 종목이었죠. 예. 요즘 뭐 아주 기세가, 자, 여기 지점부터 돌파를 했을 때부터 힘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예.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도 보시면 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FSD 같은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왜 이 지점을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 눈에 보이죠. 이 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만 들어갔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충분히 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원래 잘 가던 놈이 좀 미끄러졌습니다. 음봉 두 개를 미끄러졌는데, 이거는 이제 받아줘야 되는 스타일이죠.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이날 음봉이, 그래도 이놈들은 음봉이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플러스 1% 출해서 플러스 3% 갔다가 마이너스 2% 맞춰서 마이너스 1%대로 맞췄다. 그래봤자 뭐 3, 4%밖에 안 되고. 그 다음날 한번 봅시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6% 떨어져가지고 플러스 5%대로 맞춰. 그러니까 이 5%짜리.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가 않아, 이놈 자식들은. 그래서 일단 이어 보니까 이 꼬리 부분에, 이 앞전에 꼬리 부분 근처에서 일단 멈춰 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을 내려준 이날에 보면 기관들은 52만 주를 도로 집어 담았어요. 또 보면 52만 주는 그걸 이 5%짜리 떨어지는데 여기다 집어 담았단 말이지. 그래 뭐 자기들도 그리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 거 없죠. 예. 이런 종목은 지금 파트론 같은 시간에서 1.1%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3% 손절폭 잡고 최대 5% 잡고 기본 3% 잡고 한 3회 분할한다. 그래서 뭐 딱 계획을 잡고 이 정도면 잡아줘도 되겠네요. 근데 이 종목은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물량이 될지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음봉을 크게 내려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 죽이고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제가 볼 때는 중요하죠. 이 날짜에는 큰 그런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모르죠. 이제 기관들이 52만 주 담아놨으니까 그 다음 날도 한 50만 주 담으면 그때는 또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받아주는 스타일이니까, 받아주는 스타일은 급하게 사지 않는다. 왜냐면 다시 음봉을 주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는 스타일은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받고 하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근데 호가창을 잘 봐야 되죠. 수급 현황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가치는 타줄 필요성은 있는 종목입니다. 파트론 한번 잘 봐주시고요. 다음 유니캠 한번 봅시다. 유니캠은 사실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올 때는 사실은 모습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적어도 얘들이 지금 2200에서는 어쩌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꼬리는 달아줬지만은 어쨌든 2200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죽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꼬리 부분에 보십시오. 이 꼬리 부분에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안 죽으니까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날도 보면 지금 기간이 보면 22만 주나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날 폭이
기껏해야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지만 기껏해야 뭐 6% 고점이 6%입니다. 6% 뛰기 캔들이라 보자. 그다음 이거는 몇 프로고 이거는 뭐 1% 올랐네. 그럼 이 두 개 다. 그런데 종가상 끝난 건 플러스 1% 끝났어. 종가가. 이 두 개 합치면 기껏해야 한 2% 캔들 모양은 2%밖에 안 돼요. 이 폭 자체가. 그러니까 이 꼬리까지 깨면 꼬리를 깬다면 기껏해야 한 3% 정도 손실권이겠죠. 그러면 큰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큰 부담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합 근처나 내일 뭐 잡히면 편안하게 뭐 매수를 분할로 넣으면 되겠죠. 폭이 크고 아까 같이 FSD 같이 폭이 크고 이런 종목이면 받아줄 때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유니캠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 양봉만 여기서 양봉만 조금만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만 안 깨면 우리 한번 가져가 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차트를 줄여 보면 여기서 지금 계속 두세 번 맺히는 바람에 못 갔단 말이죠.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는데 못 간단 말이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가주면 완전히 또 새로운 시세를 쓰는 종목이죠. 그래서 부딪혀서 내려온다면 밑에서 진을 치고 받아가지고 끌고 다시 어디로? 다시 새로운 신세계로 또 가야 된다. 가면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아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이 2200원짜리가 22만원이 될지 그건 누가 압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거 내려오면 2200원짜리가 220 될지가 누가 모르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놈한테 우리는 베팅을 하자. 이 종목 뭐 크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봅시다.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름대로 나왔는데 이 폭 자체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날은 종가상 8% 맞췄고 플러스 8%, 이건 종가상 플러스 5%. 그럼 이 두 개가 플러스 13%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13%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자. 기관들 어찌했는지. 뭐 기관들이 이것들을 뭐 샀네요. 뭐 이것들이 다 했네. 뭐 보니까 거래량이 35만 주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을 저것들이 다 샀네. 그쵸.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스타일이죠. 이쪽 바닥에 우리가 시장 가장 급락할 때 아닙니까? 뭐 거의 힘달 가지가 없는 놈이네요. 힘달 가지가 없는 놈이네. 자, 그런데 뭐 이런 스타일은 한번 일단 직전에 고점을 뚫고는 올라갔으니까 단기로 단기 급등 시세는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부분이 초입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초입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여기가 초입일 수 있겠다. 초입이란 부분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트레이딩 방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상한문에서는 초입으로 잡습니다. 여기서 못 뛰어넘으면 또 이만큼 떨어지겠죠. 이렇게 뛰어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목표는 어디 목표로?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목표로 한번 보자. 6,000원 정도 되겠. 그래서 기간도 손을 담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천천히 항시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1% 올라 있으니까 뭐 크게 서둘 종목은 아니다. 천천히 흐름 보고 조금씩 넣고 이래서 한번 이놈이 진짜 이 정도까지 가줄까 공부를 해보자 말입니다. 자, 다음은 위지익 스튜디오 한번 봅시다. 위지익은 지금 음봉을 지금 내려주는 스타일이죠. 고점에서 부딪혀서 내려온 스타일인데 지금 이 17,000원 근처에서 지금 약간 받아주는 스타일이죠. 대체로 눌러주고 좀 가주고 또 놀다가 또 가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이런 눌러주는 스트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죠. 예전에는 약한 모습일 때는 이렇게 캔들이 약간 굵은 캔들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받아주죠. 얘들이 꼬리 달리는 거 보면. 그래서 그래도 혹시 이 종목은 뭐 기관들이 지금 요즘에 계속 팔고 있으니까 17,000원 깨고 내려오면 일단 도망쳐 나오자. 금요일 날 나온 폭이 이게 3% 정도밖에 폭이 안 됩니다. 이 도지가. 그러면 내일 마이너스 0.5%씩 가니까 뭐 음봉에서 출발하겠죠. 마이너스 한 1%대나 출발하면 뭐 1%부터 한 3%대까지 분할로 해서 진입이 끝나면 딱 한 3% 정도는 손줄폭 잡고 한번 버텨봅니다. 더 이상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내려온다 뭐 이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분간 안 쳐다봐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안 죽고 자꾸 맺힌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양봉이 살아나주면 또 새로운 시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음봉에서만 충분하게 매집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17,000원을 깰 때는 딱 위험 구간으로 보고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방향성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혼조합니다. 아침에 막 너무 서둘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에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더라도 아침에는 일단은 봐라고 했습니다. 종목을 과연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이는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공략할 종목이 눈에 보여요. 내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종목에만 집중을 하란 말입니다. 공부는 항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큰 수익을 바라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승부조수는 공부하는 강좌지 종목을 뭐 추천하고 하는 그런 강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내일도 미션 종목들 한번 공부 잘 해봅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